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60입니다. 30년 넘게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다 2년 전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아내와 제가 노후를 보내고 자녀들 학자금 대출 일부를 갚아주고 나니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더군요. 평생 아껴 살아왔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친구들은 퇴직 후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뭐라도 해서 수입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죠. 주변에서 작은 가게라도 해봐, 네트워킹도 되고 좋잖아 하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예전에 일할 때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람 만나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온갖 자영업 아이템을 기웃거리다 동네 상가에 나온 작은 카페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1억 원, 인테리어와 초도, 물품 비용까지 합치니 딱 1억 5천만 원이 들더군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당신 카페 일 해봤어? 너무 갑자기 아니야? 라며 염려했지만 저는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페래. 배우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 전 재산 다 넣는 건데 신중하게 결정했어. 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신중하기보다는 빨리 뭐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컸습니다. 시장 조사는커녕 주변에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동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으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한 분야에서 일했다는 자만심과 다른 분야에 대한 무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연 첫날 예상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아르바이트 1명, 재료비, 공과금.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매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두 달밖에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헬쑥해진 얼굴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려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버티면서 활로를 찾아보자 생각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4달, 5달째가 되면서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은 왜 오지 않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뒤늦게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카페 반경 500m 안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2곳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소규모 카페 3곳이 더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주민들은 주로 집이나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특별히 카페 탐방을 즐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이었던 거죠. 저는 기본적인 시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대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결국 카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게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마저 절반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총 잃은 돈은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빌린 돈 3천만 원 합쳐서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날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아갔고 3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60의 나이에 일정한 수입도 없이 빚까지 생기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활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함의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보태주려고 했던 돈까지 날려버렸으니까요. 몇 달 동안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60을 넘은 나이의 생산 관리직 경험만으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간혹 연락이 오는 곳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단순 노무직뿐이었죠. 자존심보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지만 그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빚,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경제적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실패는 단지 사업 하나를 말아먹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현실, 아내의 파리해진 얼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에게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지금도 저는 작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벌이가 일정치 않아 매달 빚 갚는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노후 자금은 사라졌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혹독한 교훈은 이겁니다. 은퇴 후 창업은 절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퇴직금을 섣부른 판단으로 날려버린 것은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에 뛰어들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실패는 겸손보다는 절박함을,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동네 풍경을 바라봅니다. 저는 언젠가 제 혹독한 실패담이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 슈퍼마켓이 아닌 작은 카페에서의 5개월은 인생의 값진 자산이 아닌 뼈아픈 경제적 손실과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남아 있습니다.